안녕하세요. 넌스페이스 알트의 김우식입니다. 구조, 연기, 스토리에 기막힌 앙상블. 하지만 하다만 질문은 어디에? 뭐야, 반가워하지도 않네. 오랜만인데. 어저께도 봤잖아 우리. 상옥의 동생 정옥과의 수수한 대화에서 과거 여배우였던 한 여인과 그녀 가족의 일생을 장대히 펼쳐놓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압도적입니다. 감독 홍상수의 각본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체협의 희극에 비견된 타당성이 증명되죠. 홍상수의 영화로서는 보기 힘든 극영화로서의 폭발력이 관객의 가슴에 환한 탄성을 터뜨립니다. 이상해, 아파 보여. 너무 말라서 진짜 아파 보여. 무너지지 않은 대사가 이제껏 우리가 접하지 못한 홍상수 영화의 진화를 목도하게 할 것입니다. 이 집 커피 정말 맛있네. 2억 대출 받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거든? 한국 여자들이 모이면 10중 7, 8은 한다는 아파트 부동산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야말로 실생활의 브런치 카페 한 장면을 그대로 떠놓은 듯한 이 소소한 얘기가 극 후반에 작품의 안과 밖, 곧 작품을 포함한 세상을 허무는 힘을 형성할 것입니다. 언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아? 너도 내 편지에 답장하지 않고 그랬잖아. 언니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네가 여러 번 안 했지. 감독 홍상수는 챕터를 나누어 반복을 이용한 차이의 조성을 선호했었죠. 하지만 이번 이혜영 씨와의 작업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듯합니다. 배우 이혜영은 감독에게 매우 기막힌 뮤즈가 되죠. 이 단편 소설로서의 영화에 한 인물이 장대한 인생을 집어넣습니다. 이야기의 힘으로 이 작업을 해냅니다. 유일한 조카인데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네, 맞아요. 배우는 아니지만 옛날에 배우를 했었죠. 두 지금은 예인, 아니에요. 이혜영과 홍상수가 애초에 화합이 가능할까, 변증법적 작업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만연했으나 이 만남은 이자벨 위페라와도 해내지 못했던 홍상수 작품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그 변화는 감독 혼자만의 세상 군상을 향한 너그러운 시선이 아닌 이영이란 배우의 내적 힘에 작품 안의 배우와 밖의 관객과의 소통을 이루는 너그러운 포옹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하면 좋겠다, 언니. 나 좋겠지. 재미있을 수도. 상옥을 알아보는 눈썹이 좋은 한 산책객, 진심 어린 시선과 그 언행이 상옥의 인생 고갱이에 흐르던 예술혼과 배우라는 직업으로 형성한 그녀의 자아 전체성을 일깨웁니다. 작품 내내 상옥의 기도가 채워집니다. 주신 대로 온전히 닦게 하소서. 절 미래의 악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이곳으로 불러주소서.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신앙인들의 생활 속 감사 기도입니다. 물론 이혜영 씨의 혼이 더해져 연기의 진전성이 한껏 그 결을 둬도 정확한 골격이 세워집니다. 그야말로 영화 틀이 빛나는 하얀 뼈가 일어섭니다. 이런 상옥의 기도는 해변의 여인의 감독 주례의 해변나무를 보고 한 절과도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여배우 영희의 다리에서 절과도 사뭇 다른 성격을 지니는데요. 엉뚱함과 도련함에서 벗어난, 그렇다고 통속적이지 않은 감사 기도를 연이어 피워 올립니다. 괜찮아. 조금 튀었어. 이거 가지세요. 전에 산 건데 새 거예요. 아우 이뻐라. 이거 지갑이네? 나 그냥 택시나 잡아. 타향살이에서 죽음을 앞둔 상옥은 보고 싶던 조카 승원을 기다리며 조카 여자친구가 해준 떡볶이를 먹다가 감독 재원과의 미팅 전 옷에 묻힌 붉은 떡볶이 자국. 그 자국은 관객에게 상옥이 감춰야 하는 무언가를 계속 환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숨길 수 없는 건 상옥에 깃든 죽음의 그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상옥이 감추고 싶었던 것은 수시로 솟는 삶의 욕망, 더 살고 싶다는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인천에 아파트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렇구나. 네. 네. 마당이 참 좋으네요. 또 상옥이 어렸을 적 살던 이태원 옛집의 주인집 아이와 호응전 들이담기도 마음속의 기억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여길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제 얼굴 앞을 보게 하소서. 너 이름이 뭐야? 서지연이요. 인천에 살아? 네. 그럼 여기 놀러 온 거야? 아니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과거의 주어로 죽음 앞에 생존에 대한 희망을 부여잡고 싶은 욕망과 이전 평정심의 서늘한 교차를 그 떨림을 다잡으려는 간절한 평온의 욕망은 이전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아마 배우와 감독의 장년을 넘어 노년을 향해 가는 영혼과 육체 조건 안에 생겨난 절대적 수능과 긴박한 숙명의 의지 또 성숙을 충분히 표현합니다. 어쨌든 드디어 우리가 만났네요. 네, 그 비둘기들을 쳐다보던 순간 저는 그 순간 정말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정말 축복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스크린에서 볼 수 없었던 진실함, 진짜가 갖고 있는 순수함 그런 건 다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생존에 대한 욕망은 상옥이 말하는 자신의 얼굴 앞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천국과 피상적인 상보관계를 맺는 듯하지만 놀랍게도 이 죽어가는 상옥이란 인간 존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균열을 통해 홍상수의 작품으로는 가히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정신적, 감정적 모순을 뛰어넘는 승화를 배우 이혜영이 연기하는 믿음으로 이뤄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 같아요. 노래도 정말 잘하고요. 다음에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기 기타가 있구나. 옛날에 좀 배웠다 그만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혜영이 분한 상옥이 말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든 또 그것이 어떤 빛깔이든 간에 감독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간다 그러던데. 고난 잠속에서 꿈꾸고 있는 동생 정옥을 바라보는 상옥의 그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 자신에게 닥친 죽음에 대한 거대한 파괴력을 그러니까 일명 초인의 면모를 형성화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내가 뭐 나이도 많고 이제 뭐 쭈글쭈글해지는 나이니까. 아니요. 영감 같은 건 없습니다. 상옥 씨의 영혼을 믿는다고 할까? 좋은 이야기 만들 겁니다. 예. 그래 감독님 너무. 홍상수 감독은 극중 감독 재원을 지금까지 작품에서 마찬가지로 지극히 인간적인 결함, 모순을 지닌 어떤 층에서는 인간 보편의 모습을 형성하기 위해 다시금 재사용합니다. 그러고 보니 홍상수 감독은 재활용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괜찮아요. 한 5, 6개월 살 수 있대요. 살 수 있기를 바라야죠. 그 정도라도. 근데 안 아픈 것 같이 보이세요. 하지만 감독 재원이 마주한 배우 상옥을 대하는 태도는 곧 죽을 그녀를 달래주고 싶은 간절한 인간의 연민을 관객에게 설득시켜 지금까지의 지질하면서도 극히 평범한 홍상수의 작중 캐릭터를 극한의 모렴시로 몰아붙이는 한편 그 모렴시에 대한 관객의 수용을 유도합니다. 다시 말해 상옥이 취한 재원의 경박함에 대한 리액션이 상옥을 믿음의 시험대, 얼굴 앞이 천국에 대한 믿음의 시험대에 올림으로써 그녀를 다시 한번 더 정화시켜주고 강인하게 해줌으로써 재원에 대한 이상스러운 포옹과 용서를 관객에게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홍상수 개인의 체험으로만 한정될 가능성이 많던 그만의 독특한 관용의 시선을 관객에게 설득시키는 결과를 낳죠.
하지만 분명 아쉬움은 남습니다. 작품이 끝난 후 다시 작품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작품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상옥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또 아직 기적으로 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래서 작품이 끝난 뒤 관객은 상옥의 그 다음 시간을 쫓으려 하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 작품이 수영을 향한 인물 간의 우주적 조화를 보였다곤 하지만 창조의 한 부분이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수영을 이뤄내는 사랑의 미덕에 닿지 못했다고 할까요? 근데 죽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나한테는 좀 이상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얼굴 앞에 천국이 숨겨져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내가 17살 때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서울역 광장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이 작품은 죽음을 확실히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성 본인의 정신으로 죽음이란 대자를 품지 못했다고 할까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근데 이게 뭐 죽는다고 하니까 감상적으로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실체가 뭔지 딱 그냥 가슴으로 느껴진 거예요. 죽음을 향한 두려움의 극복, 그 긴장의 칼날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안간힘, 삶의 욕구를 다시금 불붙일 수 있는 연기 제한,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업적 환희로 전체성을 다잡을 희망, 또 이에 대한 배반, 이 인수된 시한부라는 극악무도한 상황을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상옥의 얼굴 앞의 천국. 나는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나는 정말 자유스러워졌어요. 그건 아마 진짜 너무 순수하니까. 네, 상옥의 그 천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이란 대자는 저 멀리 있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을 우회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관통한 후에 찾아올 천국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어떠한 의미에서건 천국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물론 상옥이 학생시절 자살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 천국 현존 체험이라고는 하지만 그 체험은 분명한 은총이었지만 그 은총이 입혀진 상옥의 행동에 궁극적 긍정,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일 듯합니다. 나랑 자고 싶죠? 네. 아마도 상옥이 진정 신적 은총에 쌓여 이 마지막 삶의 길을 걷는다면 의당 그가 체험한 이태원 집의 어린 시절의 회고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우산 있으세요? 또한 상옥이 선서받았던 존재의 인정과 연기 제한이 감독 재원에 대한 섣부른 육정의 개방, 그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와 시간과 동시할 수 있을 자신의 육신을 감독 재원에 대한 역사를 알아감에 자신을 개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총 자체의 자신의 육신을 제 것이 아니게 받아들이며 조신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재원을 대했을 듯합니다. 상옥이 이룬 천국의 승리는 미움에 대한 승리가 아닌 모라적 피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에 대항한 독침은 오직 완전한 긍정, 사랑일 것이므로 그녀는 죽음 앞에 선 또 다른 양태를 제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송지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의 약속은 원래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 작품이 미처 다 끝나지 못한 죽음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출발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창조 없음은 사실 불모이자 죽음이니 작품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죠. 거창한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랑은 주장하지 않을 테니 재원 앞이 상옥은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사랑은 따사로우니 지난 날에 대한 동생 정옥과의 설왕설래는 좀 더 차분히 상대에게 귀 기울이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긍정의 기쁨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김종관 감독식의 끝나지 않을 이야기가 좀 더 은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이 홍상수 작품에 대한 저만의 생각일까요? 최악의 하루의 작은 죽음의 극복과는 정옥아, 무슨 꿈을 꾸니? 그 격이 다를 수뿐이 없는 실제적 죽음을 다루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홍상수 감독의 당신 얼굴 앞에서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